안녕하세요. 특허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알기 쉬운 특허의 임별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권의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도 공유할 수 있나요? 질문과 관련해서는 특허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과 같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공유할 수 있듯이 특허권도 이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허권을 공유해도 될까요? 와 관련해서는 특허권은 토지와 건물의 공유와 다른 아주 특별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권의 공유와 관련해서 공유를 해줄 수도 있고 공유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을 잘 숙지하시고 특징을 이해하신 다음에 공유를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공유는 언제 이제 성립을 하냐와 관련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공동 발명자가 공동 출원해서 이제 공동 출원인이 돼서 이제 특허를 받은 경우가 공유가 되는 거고요. 특허권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발명자와 자금 제공자가 공동 출원인이 돼서 이제 출원해서 특허를 받은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죠. 요 3번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허권 공유가 실무를 하다 보면 3번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특허권은 그러면 특허권의 공유는 그러면 언제 이제 소멸하냐와 관련해서는 특허권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에 공유도 당연히 이제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특허권이 국가에 이제 수용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이제 국가가 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공유는 이제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 특허권자가 이제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단독 이제 특허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동 특허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 이제 두 명이 공동 이제 특허권자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공동 특허권자가 나머지 다른 공동 특허권자의 지분 정보를 양수하는 경우가 이제 지분 공유 특허권이 이제 소멸이 돼서 단독 특허권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이 특별하게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실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가능, 이렇게 기재해 놨는데요. 특허법 99조 3항에 보면 공유 특허권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 실시하기 가능하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특허권자 A,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자유롭게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지분의 크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99% 지분을 가지고 있고 B가 1%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A가 예를 들면 99개를 팔고 B는 1개를 팔고 이렇게 지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각각의 영업력과 자금력, 생산 판매 능력에 따라서 생산 판매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99% 지분을 가지고 있고 B가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A가 예를 들면 영업력, 자금력이 없고 B는 풍부한 영업력, 자금력이 있다 할 경우에는 B가 굉장히 많이 팔고 A는 뭐 별로 못 팔겠죠. 그러니까 이 공유의 특수성 때문에 공유 특허권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의 영향은 별로 없고 영업력, 자금력에 따라서 특허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의 이제 공유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공유 토지 소유자 A, B가 예를 들면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토지를 예를 들면 이제 반으로 나눠서 A는 요만큼의 농사를 짓고 50% 면적을, B도 50% 면적을 농사 짓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분에 따라서 이 농사 짓는 면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99%, B가 1%라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갈리겠죠. 그래서 A가 99%의 면적을 농사짓고 B는 1%의 면적을 농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권의 공유랑 토지 소유권의 공유랑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권의 공유의 경우에 생산 판매를 할 때는 지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공유랑 특허권의 공유랑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잘 이제 이해하시고 공유를 해주거나 공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 두 번째인데요. 지분 처분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 특허권자 A, B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C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 특허권자 A가 자기 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C한테 이제 양도를 해서 예를 들면 양도 비용을 이제 받는 거죠. 자기가. 그러고 싶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자기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C가 지분을 양도받는 C가 이제 대기업인 경우에는 C도 이제 지분을 양도받으면 자유롭게 생산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온 C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가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그 수량에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특허권 실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공유 특허권자 A가 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C한테 양도하는 경우에 B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A의 지분이 99%고 B의 지분이 1%인 경우,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경우에도 B의 동의가 필요하냐? B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아도, B가 B의 지분이 1%보다 작아도 A는 B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C한테,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권자인데 예를 들면 누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지분을 1%만 달라 했을 경우에 지분을 1%를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머지 지분을 또 다른 사람한테 뭐 팔거나 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 세 번째인데요. 공유 특허권자 중 1인이 타인에게 실시권 허락을 하는 경우에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 A가 C한테 이제 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생산해서 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C한테 이제 허락을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B의, 다른 공유 특허권자 B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C가 이제 대기업이다 했을 경우에 A가 C한테 실시권,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C한테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C가 자금력이랑 영업력이 큰 대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 자기가 실시하는 데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B의 동의를 받게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 경우에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A의 지분이 99%고 B의 지분이 1%인 경우에도 공유특허권자 B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권자인데 누가 와서 지분을 뭐 1% 달라 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분을 주는 순간 나머지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없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C한테 다른 사람한테 실시권을 허락할 수도, 실시권을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유 특허권자일 경우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좀 받아서 공유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가 좀 입장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잘 숙지를 하셨다가 참조를 하셔야 되는 거죠.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 네 번째인데요. 공유 특허권자 중 1인이 타인에게 자기 지분, 질권 설정, 담보 설정, 제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거 특허법 99조 2항인데요. 공유 특허권자 중 1인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지분을 이제 담보 설정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 특허권자 A가 자기의 지분을 C한테 이제 담보 설정을, 질권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질권 설정을 돈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금이 필요해서 담보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담보 설정을 해서 채무 변제를 못하면 C한테 이제 공유 지분이 넘어가거나 이제 A 지분의 일부나 전부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C가 예를 들면 대기업이다 하면은 C가 이제 이때부터는 제조해서 이제 판매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면 공유 특허권자 B의 입장에서는 C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지위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질권 설정, 담보 설정 하는 경우에는 B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좀 전에 예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A가 이제 99% 지분을 가지고 있고 B가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B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보다 더 적어도 B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예를 들면 지분을 조금만 줘서 이제 자기한테 넘겨라, 해서 좀 넘기는 순간,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머지 지분을 넘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그 지분 범위 내 지분을 가지고 실시권을 허락할 수도 없고, 뭐 담보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지분을 넘기는 순간 나머지 지분 요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약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이제 민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공유의 특성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놨죠. 그래서 실시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없이 이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유자 A가 99% 지분을 가지고 있고 B가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지분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실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업력이나 자금력에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했을 경우에도 내가 99개를 팔고 너는 하나를 팔아라,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자금력이 없고 B가 자금력이랑 영업력이 이제 굉장히 크다 했을 경우에는 A는 거의 못 팔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판매를 거의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B는 생산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지분을 1%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생산 판매하는 경우, 실시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역량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분을 99% 가지고 있어, 쟤는 1%밖에 안 줬어 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B가 영업력이나 자금력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A는 판매를 거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특허 실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지분 양도의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지분을 주고 이제 1%를 주고, 예를 들면 나머지 지분을 또 다른 사람한테 C한테 주는 경우에 B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A가 예를 들면 지분을 B한테 주는 순간 지분 양도도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분에 대한 실권 설정 제약이죠. 그러니까 A와 B가 공유 특허권자인데 A가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뭐 형이 필요해서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C한테 이제 실시권을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B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가 99%를 가지고 있고 B가 1%를 가지고 있어도 이 경우에는 B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분에 대한 담보 설정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특허권자 1인이 내가 이제 좀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이제 지분을 가진 특허권을 제3자한테, B가 아닌 이제 C한테 뭐 담보를 설정하고 이제 설정 비율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B가 나머지 공유 특허권자 B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B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담보 설정을 B의 동의 없이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실시는 지분에 상관없이,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자기가 영업력, 자금력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의 영향을, 지분 퍼센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 특허권자가 되는 순간 자기 지분에 대해서 양도도 못하고 실시권 설정도 못하고 담보 설정도 못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권자인데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지분을 뭐 예를 들면 조금만 달라 하는 경우에는 요 네 가지 경우, 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지분을 이제 공유특허, 지분을 양도를 해서 공유특허권자가 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분을 받아야 이제 공유특허권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랑 그 특허권이 내가 필요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 지분을 뭐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조금만 받아도 이렇게 이제 자기는 맘대로 팔 수 있고 다른 공유특허권자가 뭐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자기의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담보 설정하는데도 자기가 동의를 안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권의 공유는 토지나 건물의 공유와 달리 특허권 행사에 이제 많은 제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발명을 공동 출원하는 경우나 특허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제 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공동 상속인 경우나 뭐 공동 발명인 경우에 뭐 당연히 그냥 공동 출원이 되겠죠. 그건 뭐 벗어날 수 없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공동 출원을 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단독 출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지분을 양도를 할 수도 있고 양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는 특허권을 이제 공유를 해주는 순간 특허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뭐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겨서 이제 공동 특허권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지분을 받아서 공동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에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이제 특허권 공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셨다가 특허권 공유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허권 공유를 잘못해주는 순간 특허권자는 어떻게 돼요?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이제 이해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권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특허권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 문의사항이나 뭐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